네, 정부가 10조 원가량의 빚과 각종 재원을 끌어모아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더해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재난 지원과 방역 사업을 펼치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피해층 지원용 추경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총 규모가 19조 5천억 원인데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액수가 15조 원이라서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20조 대책에 예. 추경 규모는 15조, 또 추경을 위한 적자 부채 발행은 10조, 이렇게 해서 10조, 15조, 20조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이번에 대책은 총 19조 5천억 원이고 이 중에는 15조 원의 추경과 4조 5천억 규모의 기정 예산에서 저희가 유사한 사업들을 활용해서 연계 집행하고자 합니다. 예.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총 대책 규모는 19조 5천억이 되겠고요. 순순히 추경만큼은 예. 15조 원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정부와 정치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두텁고 촘촘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두 차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계층에게까지 확대가 되는지 궁금하고 어느 정도로 두터워졌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정부도 나름대로 가능한 한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리고 사각지대를 찾아서 보강하겠다. 세 번째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지원하겠다. 이 세 가지 큰 원칙하에서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두텁게 지원한 차원에서 네. 대상을 확 늘렸습니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이 약 48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한 200만 명 이상이 늘어서 69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근로자가 지난번에는 5인 이하 업체만 가능했는데요. 5인 이상 업체도 포함을 시켜서 약 40만 개 업체, 그리고 매출을 4억 이하만 지난번에는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0억 매출까지도 지원을 하게 돼서 약 24만 개의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중복 지원이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복 지원을 허용을 했습니다. 예. 최대 100%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대상자가 약 16만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팀목 자금만 본다면은 약 105만 개의 업체가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근로 빈곤층에 처해 있는 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한시 생계 지원금을 이번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한 50만 원씩 80만 명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 200만 명 이상의 두터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세 종류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여건에 맞게끔 방역 상황에 대한 그리고 피해 상황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100만에서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면서도 좀 두텁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두텁고 촘촘한 지원 과연 언제쯤 지원될지도 관심일 텐데 네. 일단 모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고 여당은 1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언제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예, 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안은 내일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예.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가 있을 텐데요. 3월 중으로 3월 중순경에 국회에서 추경을 확정해 주신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 미리 집행 준비를 해서 확정되자마자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3월 말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예전에 이미 수혜를 받았던 계층의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3월 달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규로 추가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 소득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 사항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4월 중 그리고 5월 초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실 자영업자에게 치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고용 취약계층이나 생계곤란계층을 위한 대책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국민들께서 재난지원금 그러면은 새희망 자금 내지는 버팀목 자금으로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주로 지급되는 거로 많이 기억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러나 정부가 그와 같은 소상공인 말고도 소위 여러 가지 이 단기적인 일자리라든가 또는 비정규직인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어려움을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고용보험, 실직했을 경우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특고라든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역시 정부가 약 80만 명에게 50만에서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특히 이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너무 가입 기간이 짧아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도 해소하기 위해서 예. 그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 종사자라든가 또는 방과 후 학교 교사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역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이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이외에도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저기도 해당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빈곤, 생계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특히 한시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 지원금을 50만 원씩 지원해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종전보다 좀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정부가 촘촘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학부모가 실직이라든가 또는 폐업으로 인해서 학업조차 어려운 그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특별 대학생들에게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역시 새로 신설돼서 추가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꼼꼼하게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지난달에 일자리가 1년 전보다 거의 100만 개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부총리께서 이제 다음 달에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추경안에 어떤 대책들이 담겨 있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목표 달성까지 어떻게 전망이 되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달 고용 동향에서 굉장히 취업자 감소폭이 커서 상당히 국민들께서도 충격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일자리 대책 예산이 30조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중에 3조 원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위 직접 일자리인데요. 예. 네. 나머지 27조 원은 물론 민간의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가 금년도에는 104만 개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104만 개 중에서 90만 개의 일자리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지금 상반기에 이와 같은 어려운 고용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가 1, 4분기에 그 104만 개 중에서 8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보니까 약 80만 개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에 있는 직접 일자리는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안에 약 2조 8천억 정도의 고용대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예. 고용대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직접 일자리와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2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예산 2조 1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된다면 지금 당면에 있는 고용 위험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좀 단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와 이와 같이 2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직이라든가 휴업을 한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지원폭도 늘리고 예. 특히 취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도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노바백스와 관련해서 2천만 명분 추가 계약 등
이런 추가적인 예산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 방역 예산이 추경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방역 이번에 추경 15조 원 규모에는 방역과 관련되는 대책비가 4조 1천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15조 원 중에서 한 11조 정도는 재난지역 대책비가 되겠고요. 이번에 4조 1천억 정도는 이제 방역 대책비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해서 7,900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정부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에 대한 방역 백신 구입 대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2조 3천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무료 백신 접종을 위한 경비 그리고 병원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또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나머지 1조 8천억도 같이 반영이 돼 있어서 방역 대책 예산 총 규모는 4조 1천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경안이 정확히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안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번 추경으로 빚이 10조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 15조를 갖다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적자 국채는 9조 9천억, 약 10조 원 정도를 적자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15조 원의 추경 재원 중에서 나머지 5조 1천억 정도는 그래서 정부와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로 발굴해서 적자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작년도에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추경 재원을 포함해서 약 100조 원 정도 이상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재정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정부로서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위기에 피해받는 계층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재정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와중에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대책은 정부로서는 지금 당장은 재정 준칙과 관련되는 재정 준칙이 어느 정도 설정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와 함께 세입 측면에서 불탄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든가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라든가처럼 세입 기간을 탄탄하게 하는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병행해야 될 것이 역시 550조 원 정도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해서 예. 같은 재원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데 돌려 쓰도록 하는 노력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이 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정치권에선 원래 전 국민 지원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향후에 전 국민 지급 필요성 느끼십니까? 예,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오늘 저희가 금년도 1차 추경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추경과 피해 지원 대책을 하루속히 확정을 해서 조속히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일단 가장 관건이고 주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방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재정 상황은 어떨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앵커의 질문의 취지가 보편 지원과 또는 선별 지원에 대한 어떤 방향성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 재정 당국의 입장을 얘기하라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한정된 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원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초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